도수는 58.4도고요. 내추럴 컬러니까 컬러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역시 맛있습니다. 글렌글라사의 샌드핸드가 좀 떠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랜드 서쪽에 위치한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증류소 아드나머칸을 소개하면서 이 아드나머칸 증류소의 두 번째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 AD 9.22 제품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 아드나머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인가 14년쯤에 설립된 굉장히 신생 증류소고요. 유명한 독립병입자인 아델피가 만든 증류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고든앤 맥페일에서 벤로막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그나토리가 에드라도어를 소유한 것처럼 아델피도 본인들만의 개성을 좀 뽐내고자 원액을 사와서 병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증류소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색깔에 맞는 그런 위스키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드나머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친환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단편적인 예로 증류소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 같은 경우는 주변 수원지를 통해서 수력 발전으로 조달을 한다고 하고, 이 주변에 있는 목재를 사용해서 열을 발생시킨다든지 이렇게 지속 가능한 뭔가 친환경적인 그런 정책을 피고 있다고 하고, 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증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스키에 사용되는 몰트 같은 경우는 이 피트 처리가 된 피티드 몰트와 피트 처리가 되지 않은 언피티드 몰트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피셜 제품으로는 코어 릴리즈 제품이 46.8도인가 하는 적당한 도수의 제품이 있고, 오늘 제가 마셔볼 이 캐스크 스트렝스 라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쉐리 캐스크 에디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마데이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싱글 캐스크도 꾸준히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어 릴리즈랑 캐스크 스트렝스만 마셔봤는데, 지금 마셔볼 제품의 직전 배치인 02.22 제품을 마셔봤을 때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특히나 제가 요즘 버번 캐스크 스카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버번 캐스크 숙성 스카치에서 느낄 수 있는 달콤한 바닐라 맛이 굉장히 일품이었기 때문에 배치 2번도 구매를 하게 되었고, 46.8도짜리 코어 릴리즈 제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셔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고, 위스키 베이스나 이런 곳을 찾아봐도 캐스크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보트수가 100명이 넘어가는데 85점 이상을 받을 정도로 어느 정도 대중의 평가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마셔볼 제품을 좀 살펴보면 도수는 58.4도고요. 지난 배치가 58.7도였는데 0.3도 정도 낮아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도수가 높은 편이고, 숙성 기간은 표기되지 않은 NAS 제품입니다. 워낙에 증류소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액들이 섞였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저속성 원액이 일부 섞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필터레이션은 하지 않았고 색소도 첨가되지 않은 내추럴 컬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병의 디자인도 굉장히 투명해서 이 벤로막 구형 같기도 한데 뭔가 자연 친화적인 증류소의 그런 컨셉을 잘 나타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증류소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짧게 하고, 맛이 궁금하니까 지금 오픈해서 이 제품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잔을 한 잔 따라줬고요. 먼저 컬러를 보면 내추럴 컬러니까 컬러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굉장히 밝은 황금빛입니다. 그렇다고 뭔가 이 버번 캐스크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레몬 주스 같은 그런 황금빛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옐로우 골드 같은 그런 황금빛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점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도수가 있다 보니까 레그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집니다. 약간 달콤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도 생기네요.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일단은 굉장히 달콤해요. 약간 열대과일 같은 과일 느낌도 나면서 구운 빵 같은 고소한 느낌도 나고, 바닐라나 꿀 같은 그런 달달한 느낌도 향에서 잘 느껴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이 피티드 몰트 사용 비율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향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피트의 스모키한 느낌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 그런 해안가 느낌의 짭조름한 향도 향에서 잘 느껴지네요.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맛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 취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지난 배치를 마셨을 때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배치도 역시 제 취향에는 잘 맞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맛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일단 그런 꿀 같은 달달한 느낌이 첫 번째로 쫙 깔리는데, 끝맛으로 갈수록 짭조름한 느낌이 나서 조금 더 재미있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향에서 맡았던 그런 구운 빵 같은 느낌이 약간 버터스카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방금 오픈해서인지 살짝 알코올의 매운맛 같은 그런 찌르는 느낌도 있는데, 이 지난 배치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자면 이건 에어레이션이 조금 진행되면서 서서히
약간 줄어드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맛있네요. 확실히 도수도 있고 이 버번 캐스크 기반의 그런 레이어가 다양한 제품이다 보니까 제 취향에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의 느낌도 잘 느껴지네요. 확실히 뭔가 단순하진 않고 복잡한 느낌인데 지금 딱 떠오르는 제품은 글렌글라사의 샌드핸드가 좀 떠오릅니다. 물론 샌드핸드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긴 한데 뭔가 전반적인 캐릭터가 살짝 닮아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달콤한 걸 베이스로 하는 약간 짭조름한 위스키, 이런 결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샌드핸드가 굉장히 화사하고 밝고 가볍고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아드너머칸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더 그것보다는 무거운 느낌입니다. 무겁지만 굉장히 달콤하고 약간 질감도 오일리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고, 피트 같은 경우는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그게 약간 조니워커 그린 정도 레벨이 아닐까. 확실히 탈리스커 수준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연한, 제 생각에는 보모보다도 조금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피트 위스키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피트를 느끼실 것 같긴 합니다. 이 제품의 가격이 지금 데일리샷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만원보다 조금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수와 그리고 맛의 복합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적당한 금액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매해서 마실 만한 그런 금액대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버번 캐스크 숙성 스카치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순한 캐릭터 말고 조금 복잡한 캐릭터의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구매해서 드실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버번 캐스크 숙성 스카치 다른 제품들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이 카발라 솔리스트 버번이라든지 아니면 글렌버기 16CS 같이 굉장히 녹진한 버번 캐스크 숙성 위스키보다는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요. 반면에 더 가볍고 화사한 샌드핸드라든지 아니면 글렌그란트 15 같은 제품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그 중간쯤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입맛에 맞아서 이 제품을 마시고 나서 다음 배치가 나온다면 또 구매해 볼 것 같아요. 이제 따라놓은 지 조금 되니까 약간 그런 꽃 같은 화사한 느낌도 함께 맛에서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직전 배치와 약간 캐스크의 비율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버번을 지배적으로 쓰면서 쉐리 캐스크도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맛에서는 그 쉐리의 느낌이 좀 잘 전달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버번 캐스크 단일 숙성 위스키보다 조금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런 캐스크 비율을 쓰는 것 같은데, 이전 배치보다는 쉐리 캐스크 비율이 조금 높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둘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지 다음에 긴 영상은 아니고 쇼츠 영상을 통해서 직전 배치와 비교 시음해보는 컨텐츠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드나머칸 CS 배치 2에 대한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평소 이 제품의 맛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식 생활 하세요.